네, 안녕하세요.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마녀들이 막 뛰어노는 그런 날이라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일단 상황은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어제도 뭐 그렇게 염려하지 마셔라. 손실이 좀 어제까지만 해도 지수가 좀 올라가도 그렇게 크게 반영 혹은 오늘도 좀 지수 반등이 나왔지만 내 계좌는 생각보다는 조금밖에 회복이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잘 대응하시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우리가 지수 연관된 종목 혹은 좀 더 큰 종목군으로 3월, 4월은 보내는 게 현명할 거다라는 부분들에서 기회가 된다라면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좀 손댈 필요는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최근 국제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어제는 10년 국채 수익률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입찰 후 이제 하락을 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어제 또 우리 시장이 또 제대로 상승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중국 증시도 오늘 움직임이 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작용이 되면서 나스닥이 뭐 생각보다는 아쉽게 저항대에 걸렸지만 그래도 상승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우가 또 신고가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는 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낮에 긴급하게 한번 보내드렸었죠, 그죠? 낮에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지금 크게 걱정할 게 없으며 앞으로 좀 더 볼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저는 지수 상방에 대한 부분을 이 정도로 봅니다 라는 개념,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물론 여러분들께 이러한 내용이 도움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쨌든 오전에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11시에 이제 녹화를 해서 그죠? 어저께도 회복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그래서 어제 영상도 한번 봐보시고 안 보신 분들 오전에 제가 코스피는 얼만큼 코스닥은 어느 정도 보고 있다. 이제 이것은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어디까지나 뭐 사실 내일 당장 일을 정확하게 매번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도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셔서 좀 본인들 판단하시고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3025 정도 수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수준 좀 가다가 이제 좀 말았어요. 어쨌든 저항대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뚫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이고, 코스피 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20까지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정도로는 조금은 저항대에 오는 것 같다. 여기서 그런 부분이에요. 이 코스닥 지수는 더 갈 수 있는데 이제 이 정도 오면 힘이 다해서 상승을 좀 못하는 종목들이 하나씩 둘씩 나올 거예요 라는 이야기. 그래서 내 종목이 오늘의 주도주, 오늘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섹터에 있는 게 아니라면 걔네들은 좀 이제 힘이 약해지는 거죠. 걔네들은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시장은 약간이나마 최소한 뭐 특별히 문제만 없다면 내일 정도까지는 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 중에도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 그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고, 떨어지는 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 선물 움직임도 오늘 현재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나스닥이 또 1% 가깝게 나스닥 선물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우선은 뭐든지
안정권에 좀 들어가는 그동안에 우려감들이 있었던 것들 지금 어쨌든 환율도 더 위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했죠. 그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어제는 고점을 조금이나마 높여봤었었는데 오늘은 그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한번 말씀을 하나씩 드리긴 했지만 제가 강조한 종목들, 제가 접근했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한번 뭐 다시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일단은 많은 부분에서 그 관찰하고 볼 것들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어쨌든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장 비중을 크게 실었던 종목은 삼성 SDI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 SDI를 가장 비중을 좀 실었었는데 일단 오늘 종가가 딱 되니까 어쨌든 제가 이번에 매수한 종목은 전부 수익권으로 넘어왔어요. 뭐 수익이 아주 미비하게 이제 겨우 수익으로 넘어온 종목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넘어왔고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0%까지 올라왔네요. SK이노베이션도 3.94 뭐 이렇게 하고 넥슨 GT가 제일 그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가 어쨌든 마지막에 상승을 하면서 플러스 전환까지는 시켰습니다. 이제 비중 조절은 중간중간에 좀 했어요.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도 맨 처음에 샀던 물량을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고 어제 아침에 시작하면서 30% 정도 줄였다 그랬죠. 내려오면서 다시 샀다가 또 다시 오늘 일부 비중을 좀 줄였어요. 어차피 매매가 우리가 이런 삼성 SDI 같은 종목이 하루에 뭐 이렇게 8% 움직이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지만 이럴 때만 기회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이런 종목 갖고 단타를 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은데 어차피 전업 투자자라면 뭐 이제 이거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이게 맞다 저거 맞다는 아니고 저는 이제 오늘 심심해서 제가 평상시에 이제 일을 하던 그죠? 일을 하던 곳에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좀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상태이나 다를 바가 없다 보니까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팔았다가 다시 사보고 막 이렇게 삼성 SDI 갖고도 좀 해본 거지 평상시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안 해도 됩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거고 저한테는 어쨌든 낙폭 과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삼성 SDI 지금 이제 오늘 8%대 상승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매수한 이래로는 어찌됐건 네 10%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네요. 자 그리고 기아차가 그죠? 기아차는 지금 얘는 이제 한번 정리를 했어요. 한번 정리를 하고 어제 생각보다 너무 시장이 약해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나오지? 막 이제 그러면서 좀 혼란스럽기도 했거든요. 저도 장중에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차피 얘도 다시 떨어지면 또 사면 되고 해서 부분들로 종목을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번에 하락해서 저점 잡은 종목들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기라는 종목을 또 제가 그죠 좀 등치가 조금 작은 종목 근데 오늘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 자동차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2021년에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업종 섹터 뭐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자동차 섹터 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기왕이면 뭐 친환경 쪽이면 더 좋을 거고 그래서 3기라는 종목을 제가 그죠 강조를 드렸죠. 뭐 이런 종목들 할 거다. 실제로 이제 해서 오늘 얘도 오늘 9%까지 올랐어요. 9%까지 올라갔고 제 기준에서 한 6% 정도까지 수익이 그 나왔다가 제가 이제 비중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얘는 이제 그래서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리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게 많이 올랐네요. 이런 걸 샀었어야죠.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그죠? 우리 툭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자, 지나가고 나서 오늘
오늘 이 IA를 샀었어야죠. 자, 이런 게 많이 올랐어요. 오늘 다나를 샀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에 또 올라탈 수 있는 뭐 이렇게 지나간 것 같고 얘기하긴 쉬워요. 누구나 쉬워. 초등학생도 해. 그죠? 초등학생도 해요. 그리고 제가 쉬는 날 쉬기 전에 2월 마지막 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관심 종목 하나 얘기했어요. 뭘까요? 빅히트였어요. 기억나세요? 빅히트. 예. 그래서 제가 다시 3월 8일 날 리뷰해드렸죠? 예. 근데 어쨌든 다시 그 자리 오잖아요. 그죠? 뭐 그때 제가 했으면 수익으로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안정적인 종목들 이제 이런 것들이 매수하기 전에 저는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매수할 거예요. 혹은 저는 지금 오늘 이 종목을 샀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쵸? 맞잖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저 어저께 고백했잖아요. 저 그저께 샀는데, 화요일날 샀는데 지금 손실 중으로 마무리됐어요. 3월 10일날 저 SK이노베이션 손실이에요 라고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얘기했죠. 오늘은 수익이 바뀌었어요. 이제 덩치가 큰 종목이고 우량주다 보니까 이제 비중적인 부분을 아까 같은 뭐 삼기라는 종목이랄지 혹은 넥슨 GT 같은 종목보다는, 그죠?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을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큰 종목으로 더 안전한 종목일수록 비중을 실어가는 것도 저의 매매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얘는 좀 더 보려고 합니다. 비중은 한 20% 정도 줄였지만 100% 중에서 줄였지만 조금 더 갖고 가서 보려고 하는 거고요. 저항 때는 어쨌든 뭐 그냥 여기 60선 정도 보면 되겠죠. 내지는 그냥 25만 원만 가도 뭐 그냥 남들 다 손실 나서 힘들고 막 그러고 이제 복구가 되려고 할 때 조금씩 손실 난 게 조금씩 내 마이너스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할 때 나는, 그죠?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예견해서 현금 갖고 있다가 툭 질르니까, 그잖아요. 6%든 7%든 8%든 먹고 나오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다시 현금 늘고 있으면 쳐 올라가면 쫓아가서 매수하면 될 것이고, 쳐 빠지면은 저점 매수 또 하면 되지. 왜? 나는 칼날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아무 종목이나 칼날 잡으시면 안 돼요. 아무 자리나 잡으시면 안 됩니다. 기왕이면 대형 우량주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칼날 하나를 잡았던 게 KTH 단타만 쳤어요. 제가 이거는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랬죠. 단타만 잠깐 쳤어요. 이게 쿠팡으로 인해서 이슈가 컸던 종목이고, 위에서 이렇게 빠지고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번 올려주거든요. 오늘 10% 마이너스 7에서 10% 저는 이제 9,620원인가 40원 정도에서부터 잡았는데, 아무튼 만원 좀 넘어가면서 팔았어요. 에이씨, 팔고 나니까 더 가네 막 이제 좀 그런 건 있지만 저 미련 없습니다. 그 정도 먹었으면 됐지 뭘. 어쨌든 보너스 수익이니까. 근데 이게 처음 한 번 통해요. 한 번만 통한다고 여러분. 이거 그래 나는 그러면 내일 이게 만약에 다시 9,500원 가면 나 사도 되나? 안 돼. 설거지 마지막. 그러니까 딱 한 번.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요. 기회를 딱 잡아야 되는 거고.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고 누가 어쨌다더라 저 자리에서 반등 나왔었어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 가면 또 사고, 성공하면 다시 내려오면 또 사고 막 이러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쏙쏙이던 종목 하루 그렇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화요일에 샀는데 어제 빠졌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다가 오늘 겨우 플러스 겨우 플러스 1%가 안 되는 제 기준에서 정도를 일단 마무리를 했네요. 앞으로 이제 흐름들을 볼 거고, 다만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안 되면 저는 쳐냅니다. 비중이라도 줄입니다. 어차피 다시 싸게 사면 되니까. 제 생각대로 안 되면 저는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겠지? 무조건 갈 수 있겠지? 막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쨌든 많은 종목들이 반등을 보이는 그런 날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다만 지금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들어갈 때는 계좌가 200만원 300만원씩 하루에 손실이다가 반등 나온다고 오늘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내 계좌가 마이너스 200만원 어제까지 손실이었던 게 오늘은 50만원 밖에 복구가 안 되네.
그죠? 100만 원밖에 복구가 안 되네. 왜 이러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그거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먼저 오르잖아요. 큰 종목 먼저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까지 공개를 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저 오늘 만약에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 또 물려서 못 갔으면은 나름대로 제 치부가 또 드러나는 실력도 없는 게 어디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막 이러고 있어 뭐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했던 종목이고 사셔도 된다 뭐 했던 종목이고 저는 샀다 난 샀다 이렇게 까지 얘기했던 종목이니까 뭐 여러분이 믿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미리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꼭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지금 중소형주 가지고 어떻게 복구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꼬일 수 있어요.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먼저예요. 그러면 지수 관련 종목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수 관련 종목. 코스닥에 그죠? 큰 종목 뭐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 이제 오늘 뭐 얘가 3.9%면 적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첫날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반등이 첫날이 아니라 둘째 날이 되고 뭐 초대형주가 아닌 종목들로 지수가 올라가야 그래야 여러분 계좌가 우와 이제 좀 그나마 아이고 좀 숨 좀 쉬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이 실망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자칫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신념이 있다면 누구나 슈퍼개미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슈퍼개미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을 테니까 생각보다 많은 슈퍼개미 분들이 있고 주식 투자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들만의 특별한 방법으로만 슈퍼개미가 돼야 된다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열고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또 언젠가는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제 뭐 사실 아직은 제가 워낙에 미비해서요. 구독자 수도 너무 작고 너무 적고 지금 봐주시는 분들도 하루 1000회가 거의 넘어가지 않는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500회도 못 넘어가는 날도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아직은 제가 뭐 이렇게 뭐 라이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하기가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꽤 잘 나갔던 사람이라서 뭔가가 제 마음속에 쓸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시간을 하는데 한 10분, 20분 이렇게 20분 정도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면 뭔가 아주 허전한 마음이 좀 들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만 더 착실히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미뤄졌던 공부들도 좀 더 하고 해서 좀 더 확률 높은 뭔가가 좀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에 일했던 M사에서 쫓겨났다라고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황금알 기법이라고 해서 황금알 매매를 통한 황금알 계좌를 따로 운영을 하거든요. 황금알 계좌 텅텅 비어있는 계좌에다가 적금을 드는 형식의 그래서 지금은 그 아까 이제 보신 매매 계좌는 이제 원금 계좌 그리고 황금알 계좌는 따로 모아가는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에 그 개인 투자자들은 슈퍼개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도에 슈퍼개미 누구는 100억 가지고 1년 동안 100억 벌었다. 그래 100억 갖고 있으니까 100억 벌 수 있지. 근데 과연 그런 경험이 없는 일반 개미가 주린이가 1억을 가지고 작년에 1억을 벌 수 있었을까? 벌었다 하더라도 올해 들어와서 그것을
상당 부분 또 잃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쵸? 그러면 또 누군가는 5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작년에 5천만 원 벌었으면 그 슈퍼개미하고 똑같이 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금이 작았을 뿐이지, 그죠? 100억 갖고 있어서 100억 번 사람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작년에 10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경험이 없다 뿐이고 자금이 적은 것 뿐이지 수익률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신념이 있어야만 할 수는 있지만 방법은 너무도 쉬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슈퍼개미가 되어가는 길을 걷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같이 가는 동료들을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과 얘기 나누고 소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10년에 어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과감하게 던지고 지금 자유인이 되는데, 지금 아마도 이제 제가 당장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시간, 그 다음에 폭락이 들어왔을 때 특히나 걱정하지 마시자, 나는 이러이러한 종목을 보고 있고 나는 이러이러한 종목을 오늘 샀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것은 어찌 보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상당히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 틀리면 맞으면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늘 맞출 수는 없을 테니, 그죠?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기왕에 이제 대형주로 수익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은 종목들 소개도 해드리고 싶고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드리고, 이제 실력이 키워져야만 그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공부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좀 이 이야기가 제가 좀 긴 편인데, 그죠? 말이 많죠. 말이 많은 편인데 그 중간중간에 자꾸 저의 노하우를 좀 녹여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눈치 채셨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뭔가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 안에서 오늘도 배울 게 뭐가 한 가지 없었을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경험이 적은 사람이 오늘 하루를 보내버리면 그게 내 것이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 뭔가가 얻어야 되는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시장은 크게 보면은 주기를 가지고 돌아요. 주기를 가지고 도는데 그 주기가 총 일단 10년의 주기를 가지고요. 그 10년의 주기가 다시 이 안에서 5년과 5년의 주기로 나뉘어지거든요. 예, 5년과 5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5년과 5년 나눠집니다. 여 안에서 상승과 하락이 있고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놓쳤다 하더라도 5년 뒤에는 다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예? 이번에 놓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번에만 잠깐 투자하고 끝내실 분이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다음 번에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슈퍼개미들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경험들 하루하루를 차근차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날 하루하루에 어떤 교훈을 가지고 내 경험으로 쌓아갈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착실한 실력이 될 것이고 나에게 내공이 될 것이니까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장상 오늘 같은 날에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번에도 하락이 크게 왔을 때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이 3월달이에요. 3월을 4월은 코스닥이 무덤이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매매 일지처럼 좀 기록을 해놓고 나의 1년의 그 과정들, 그죠? 1년치, 2년차, 3년차 이렇게 쭉 만들어 가시면 그것이 어차피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오늘은 옛날에 어느 때와 상당히 유사하다, 흡사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서 오늘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좀 장황합니다만, 그죠? 늘 그렇죠. 저는 말이 많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또 좀 저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뭐라도 하나를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라이브를 하게 된다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뭔가가 지금 무슨 주식을 사봅시다, 어떻게 합시다, 이런 식의 리딩하는 부분보다는 좀 배우실 수 있고 경험을 쌓으실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볼까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얘기가 길었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성공을 요리한 남자 성공 셰프였습니다. 내일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내일까지 어차피 토요일,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좀 현금 만들 거거든요. 현금을 조금 더 높여 놓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요 추세 상단이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코스닥은 920, 요 부분까지 오면 현금을 저는 높여 놓을 겁니다. 거기서는 내려가도 상관없고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올라가면 내가 물려있는 주식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테니까 상황이 더 나아지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내가 그죠? 오늘 내일 만든 현금 갖고 저점 매수를 또 할 수 있으니까 위기에 빠지진 않아. 예. 그리고 칼날 아무나 잡는 거 아니에요. 칼날은 더 밀려도 죽지 않는 자리, 다시 반등 나와도 여 자리까지는 올 수 있어 하는 그 자리에 왔을 때, 그럴 때 잡는 거니까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